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이 하루 동안에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과 이 가격의 변화 움직임들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를 요즘에 좀 소개를 드리고 있죠. 이 커뮤니티가 이제 카카오톡에 세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 2번 방은 이제 1,500명 인원이 모두 다 찼고요. 지금 3번 방도 이제 1,000명 정도가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시면은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다가가는 시점에서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온라인 쇼핑 대목입니다.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수혜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아주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그 지표를 보시면은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들과 시장의 현재 분위기 자체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이 건축 및 주택과 관련된 어떤 지표들을 살펴보면 건축 승인 건수를 보시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도 보시면은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신규 건축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갖다 해주고 있는 분위기들이라는 거는 이 정책적으로 이 주택 시장을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신규 주택이 판매되는 것들은 어떠냐를 살펴보면은 이전과 지금 예측치를 모두 다 지금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자체에서도 지금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67만 9천 채를 기록을 해서 전월 대비로는 5.6%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 수요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의 어떤 흐름들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도 지금 변화되는 시계들이 조금씩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점들도 조금 더 내년 중순을 전후로 해서는 뭔가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둘 다 예상보다 수요가 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국채 가격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얘기도 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 들의 어떤 변화들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시경제 이 환경들은 변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반기에 예정된 지표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 지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이죠. 요것과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토요일 날 또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단기적으로 또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요 구간부터 계속해서 요 강력한 37.9, 38K 정도에 있는 이 저항 영역을 뚫지 못하고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요. 지금 차량 시점 기준으로는 약간 양전환을 하고 있는데 요 추이들은 뒤에서 가격 전망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가격은 차량 시점 기준으로는 37.2K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5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크게 1.79%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외 알트코인들 보시면 대부분은 2%에서 4% 정도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하락을 했고 그 외에 절대 다수의 코인들은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어제 알트코인이 좀 더 지지부진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나름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2.84%이고요. 지금 다시 53%에 도전을 해서 다시 이 구간을 넘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계단 상승해서 68로 여전히 그리드 단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CVD 차트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차트에서 매도벽 보시면은 38K에 있던 매도벽이 이제 조금 더 상단으로 조정돼서 38.5K에 굉장히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뒤에서 말씀드릴 UTXO 실현 가격 분표를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 38.5 구간과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또 뚫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가격 바로 요 하단으로 36K 상단으로 해서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텁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보시면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고래가 지금 여기서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을 유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횡보의 흐름들 지금 관망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금 보라색 고래가 조금 더 선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구간대에서 지금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요거는 바이낸스 현물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가격의 흐름과는 약간의 어떤 포인트들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들은 지금 매도세를 조금 더 유발시켰다라는 것이고 요 구간에서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는지를 보시면은 내년 1월 10일에 이제 파이널과 지금 넥스트가 똑같죠. 이 얘기는 이제 한 번 마지막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0일을 기점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블랙락을 필두로 한 여러 기관들의 3차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락의 파이널은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1월 10일 앞에 보시면은 1월 1일에도 지금 두 개 회사의 2차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해시덱스와 프랭클린 템플턴인데요. 요때 발표가 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1월 10일까지 나야지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표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 기점으로 해서 신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도 발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배분 전략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집계에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총 12개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ETF도 7개가 지금 신청이 되어서 지금 SEC가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GBTC의 할인율이 계속해서 이 시점부터 지금 2023년 올해 들어와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이후로만 GBTC가 76%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 8.6%라는 역사상 지금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오히려 이걸 뚫고 올라가서 프리미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는 인물이 있는데,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언니 캐시우드는 계속해서 지금 GBTC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의견은 지금 본인들이 이제 발표한, 본인들이 출시하려고 하는 현물 ETF를 이제 대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두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이제 에릭 발투나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현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고, 할인율이 극도로 축소되면서 지금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10%를 훨씬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 본인들 아크는 9% 수준의 가중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SEC랑 수정 신청서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블랙락과 SEC의 현업 담당자들이 만나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는 이미 3차례나 수정안을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황들로 봤을 때 분명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다, 굉장히 가까운 시일로 다가왔다라는 부분들은 부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고, 제가 지난 시황들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해시덱스라고 하는 회사가 남미를 대표하는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곳인데요. 자, 여기 브라질에서도 현물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1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어떤 운용 자금들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1,3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국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과 대비를 해보더라도 이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텐데, 이 해시덱스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 정도의 자금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블랙락을 필두로 한 12개 자산 운용사가 미국의 현물 ETF를 출시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정황은 GBTC의 할인율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어떤 유입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1년 그 정점에 있었던 그때 이후로 최대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3.46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세한 표를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에 3억 4,600만 달러가 지금 유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물량, 거의 90%의 물량은 비트코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억 1,200만 달러가 유입됐고, 이더리움에는 3,400만 달러가 유입된 거죠.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숏 비트코인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중장기적인 전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관들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순유입된 어떤 프로젝트들을 보시면은 그 다음이 이제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리플 순서로 지금 기관들이 담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미국 당국의 규제 맹공격이 2023년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지금 스테이킹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 견조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 상위 10개 스테이킹 자산이 보시면은 이 스테이킹 되고 있는 물량들 증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앱토스가 지금 가장 크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폴카닷, 이더리움에서도 스테이킹 자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만 마이너스인데 바로 이제 바이낸스이죠. 왜냐면 이거는 최근의 사태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갑의 스테이킹 비율이 평균적으로 69%가 증가했는데,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금융의 혁신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걸 공유한 사람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024년에는 스테이킹 수익률이 아마 미국채보다 높은 프로토콜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 스테이킹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달에 굉장히 업토버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요 당시 어떤 상황들과 굉장히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42.95% 상승을 하면서 이 정도의 어떤 랠리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8%로 이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균치 정도의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가격의 전망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MVRV 지표를 구분을 해뒀는데요. 지금 쇼텀 홀더, 단기 보유자들의 MVRV와 롱텀 홀더들의 MVRV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가격의 상승 모멘텀에서 롱텀 홀더와 쇼텀 홀더 둘 중에서 어떤 집단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은 롱텀 홀더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들이 어떤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은 지금 조금 더 계속 지그재그로 뭔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 둘의 MVRV 다 윗단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개월에 비해서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과 비교하면은 약간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중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들은 오히려 더 낙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유자들은 굉장히 매집을 상당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수순에 있다면, 중기 이제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오히려 더 매집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들은 가장 느리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시점은 단기 어떤 트레이딩보다는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어떤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택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0일 평균 활성 주소가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상승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과도 연결이 되어 온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신규 유입되는 플레이어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망 한번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요 구간 지금 37.9K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테스트하면서 저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흐름들이 상승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 슈페드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 구간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상승 삼각 수렴 패턴에 이제 막바지 이르게 되면은 이제 38K 저항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40K이고요. 그 다음이 41.1K 그리고 46K 이런 식으로 가격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RSI도 양수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관적인 전망들만 할 수는 없는 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을 지켜내는 것 단기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34.8K까지도 여전히 열려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요, 비트코인 UTXO 실현 가격 분포 URPD 지표로 조금 살펴보시면 어느 저항대에 가장 많은 어떤 UTXO 실현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들, 많이 실현된 구간들이 강력한 지지나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요 구간에 있는데요. 다행히 요 바로 하단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실현들이 있어서 쉽사리 무너지진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네, 그런데 강력한 악재 소식이 전해지면은 또 그 구간들을 하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바로 상단 구간에 지금 URPD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략 38.5 정도 되는 구간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구간 다음에는 바로 다음에도 이제 뭔가 좀 뚜렷하게 있는 구간들이 있지만 그 후에는 굉장히 낮게 지금 형성이 되다가 요 구간에서 다시 높아지는데 요게 대략 47.3K 정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만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구간들은 지금 현재 지지 멸렬한 구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URPD 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38.5K를 뚫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7.3K까지 닿아서 여기서 다시 저항 영역을 테스트하는 거. 요게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요, 지금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표들의 어떤 시그널들이 약간씩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개를 들고 지금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지난 90일 동안에 2.8% 상승을 해서 지금 2조 6천억 원 정도의 온체인 유동성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시레이트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채굴 난이도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처음으로 초당 500회 엑사해시를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수익성에 대한 채굴자들의 확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은 채굴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유출되는 그 양 자체가 7년 내 지금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채굴자들의 어떤 굳건한 믿음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만큼 지금 채굴자들이 보유자산의 아주 일부만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거마저도 지금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채굴자에 의해서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스노드 공동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네겐트로픽에 따르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어리시한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단기 반등 후에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반등을 해서 4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베어리시한 관점들 몇 가지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티멘트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 이제 거래자들이 0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존 지갑의 성장세가 지금 둔화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래로 지금 꺾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매도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산티멘트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도지코인 지갑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좀 꺾이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경우도
고래의 지갑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의 추세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도 저마다의 다른 행보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은 늘 뭐 수순처럼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거래소로 유입되는 어떤 지갑들, 특히 고래들의 어떤 이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인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고래들의 거래소로의 어떤 입금들이 늘어나고 있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래들의 어떤 이 물량이 줄어들어야지 가격이 상승하고 늘어나면은 가격이 줄어드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고래들의 지갑 유입은 어떤 가격과는 반대의 움직임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로 유입되는 고래들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단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장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뭐 퍼드의 형식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줘왔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클상으로 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순수하게 과거 두 차례 어떤 사이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점을 찍었던 순간이 2013년, 2017년, 2021년 요 정점을 찍었던 구간들을 가지고서 차트를 딱 올려보면은 등락이 완전히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별도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구간인데 지금 이제 상황을 과거의 그 사이클들과 대비를 했을 때를 보면은 우선 지금 가격대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요 구간에 지금 와 있는데 이 구간에 이제 접어들기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요 구간까지 오기 전에 2013년 불장 이후에 다시 살아날 때는 83%, 요 당시는 63, 여기서는 60% 상승을 했던 패턴들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0, 여기서는 마이너스 63%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뭐 35에서 45% 정도를 굉장히 강하게 내려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어떤 자산의 배분들과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